십이운성이라는 것은 그 세병, 사묘, 절태, 양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본다 그래가지고 그 사주명리학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그런 거지만 우리 육교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쓰질 않아요. 십이운성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다만 내가 지금서부터 설명하려는 이유는 그 삼합의 원리와 더불어서 그 걸록과 양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것이고 어떤 거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고서 그냥 끝낼 겁니다. 이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조금 너무 같이 썼네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 십이운성은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걸록, 제왕, 세, 병, 사, 요, 절, 태, 양, 생, 목욕, 관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렇게 갑자일날 점을 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임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이 간목에 록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인에 록이 되는 거고 묘에 제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임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을목은 또 묘와 거꾸로 가요. 묘인 이런 식으로 축,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이렇게. 그러니까 양간은 순행을 하게 돼가지고 걸록, 제왕, 세병, 사묘, 절태, 양생으로 가고 은간은 역행을 해가지고 묘의 걸록을 얻어서 인의 재앙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걸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병은 사의 걸록을 하고 정은 오의 걸록을 하고 무토는 사의 걸록을 하고 기토는 오의 걸록을 하고 그리고 경금은 신의 록지를 깔게 되고 신은 유의 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임은 이 해의 걸록을 얻게 되고 개는 자의 록을 얻게 된다. 여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선생님. 병은 사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사, 오, 미, 신, 유, 술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따지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한번 도표로 그리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설명하기 힘들었던 인호술과 신자진과 사유축과 해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자. 걸록, 제왕, 세병사. 걸록, 제왕. 그렇지. 자,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자, 인호술은 하가 되는 것이고, 신자지는 수가 되는 것이고, 사유축은 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묘미는 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갑은, 아까 제가 말을 하기를 목이라 그랬어요. 갑은 목, 병정은 하, 무기는 토, 그리고 경신은 금, 임계는 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보면은 목이 신자 여기에서 보면 인호술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장생이라는 글자 쓰자. 장생. 그냥 장생이 아니라 신유술의 자축인. 그리고 임목. 그리고 신금. 그리고 아닌데 사하, 신금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목의 장생은 해가 돼 있고 하의 장생은 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금의 장생은 사가 돼 있고 수의 장생은 신에 돼 있어요. 다음에 묘고를 또 따져야 되네. 묘고에서는 하는 술, 그리고 축, 다음에 진. 여기서 보면 목의 고장은 미토가 고장이 되고, 하의 고장은 술토가 고장이 되고, 금의 고장은 축토가 고장이 되는 것이고, 수의 고장은 진토가 고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 조그맣까 하는 인에서 장생을 얻어요. 그리고 오에서 제왕을 얻어요. 이렇게 오에서 제왕을 얻어서, 그리고 이 술토의 인묘가 된 거예요. 술토의 인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삼합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질 때는 여기는 제일 앞에는 장생이라는 글자가 있고, 다음에 제왕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 끝에는 묘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럼 수는 신이 장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수가 제왕을 얻게 되고, 진토가 묘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하는, 저기에서 보면은 사하는 금은 사하가 장생이 되는 것이고, 유금이 제왕이 되는 것이고, 축토가 묘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양간 기준이에요. 양간 기준. 그러니까 여기는 병화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 수는 임수를 기준으로 하고 금은 경금을 기준으로 하고 목은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목은 해의 장생을 얻고 묘의 재앙을 얻고 미토의 인묘가 되는 그런 형상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를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외우는데 인호술하, 신자진수, 사유축금, 해묘미 목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은 제왕은 이 좌오묘유가 중간에 좌오묘유가 들어있는데 이 좌오묘유는 상당히 젊은 아가씨들이에요. 그래서 도화라고 그러죠. 도화살. 그래 나중에 보면은 이 좌오묘유를 가지고 도화살이라고 그러는데 도화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기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요즘 현대에는 인기살 없는 인간들은 살아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어딜 가도 항상 인기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자, 그런 거고 이 진술충미는 고장지로서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을 뜻하는 건데 노인네들이 젊은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사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덕기군? 좋아서? 해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해춘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 이 진술충미는 다 죽은 놈들인데, 이 다 완전히 쭈글쭈글한 죽은 노인네들인데 불구하고, 이 좌오묘유라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춘해버린 거예요. 좋은 거죠. 해춘을 하려면 젊은 여자를 만나라, 이런 얘기지. 그래, 이거는 인호술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삼합이라는 것은 인호술, 뭐 사유축, 해묘미, 그렇게 했는데, 이 토라는 토만큼은 삼합이 없어요. 토는 삼합이 없고 일단 목화, 금수만 삼합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만 알고요. 이 삼합은 나중에 알겠지만 아주 묘미가 무진장 많아요. 사람들이 삼합은 때에 따라서 무진장 기신이라든가 이렇게 임했을 땐 무진장 흉하고 용신이 임했을 땐 무진장 좋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삼합이에요. 다음에 여기 7번 22쪽을 보면 걸록과 양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걸록과 양인은 아까랑 똑같죠? 간목은 이게 목이니까 삼합으로 볼 때 임목이라는 글자가 그 록이 되는 것이고 이 경금은 사하라는 글자가 록이 되는 것이고 이 임수는 신금이 녹이 되는 거고 뭐냐 이게 또 하나가 병화 병화는 임목이 녹이 되는 거예요. 사하 뭐야 이게 신금이 녹이고 맞나요? 임수 해수 신금 사하 이게 록지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가가지고 묘로 가면은 제왕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유로 가면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자수로 가면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병화는 오화로 가면 제왕지가 되는 거죠. 제왕 걸록 그래서 이 걸록제왕이 되는 건데 이 제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걸 가지고서 양인살이라 그래요. 양인. 근데 어떻게 따지냐면은 오늘같이 뭐 갑자일날 점을 쳤다. 그러면은 여기에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보고 여기다 그냥 쓸 때 칼도 이렇게 써가지고 양인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양인 자체가. 근데 이걸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더라고만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일진에 대비해서 항상 붙이는 거예요. 일진에서 대비해서 붙인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일진이 경진일날 점을 쳤다. 그러면은 여기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록을 대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양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시는 선생님들이 알기만, 내 혼자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굳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런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 역마살이라는 것이 있네요. 역마살. 역마살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늘 점치는 일진이 이를테면 경신일에 들어간다든가 뭐 갑자일에 들어간다든가 경진일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 글자와 충하는 글자가 항상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역마살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살인데, 이 사람들이 역마살이라는 것은 뭐 요즘 말로는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넌 역마살이 끼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역마살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은 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게 역마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역마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역마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현재로 말하면 관용차 타는 신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진장 좋은 살이란 말이에요. 역마살이 원래는 역마다 말을 준비해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바꿔 타고 하는 게 그게 역마살인데, 요즘은 이상하게 막 돌아치고 이런 놈을 보고 역마살 끼웠다고 그러는데 그게 역마살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우전 점치는 날이 경신일이라든가 갑자일이라든가 경진일날 이렇게 점을 치게 되면 이 임목이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은 이것은 그 글자가 역마살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이렇게 역마살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직업적인 것이 어떤 돌아다니는 그런 계통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영업 쪽에 직업을 근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그 역마살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삼합의 첫째 글자와 충하는 글자가 다 역마살이죠. 그러면 사유축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당연히 사와 충하는 해수가 역마살이 되는 거고, 인호술이 됐다면 이 인과 충하는 신이 역마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자진,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가 되면은 이 해수와 충하는 사하가 역마살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 요런 거, 인신사에 되는 글자와 충하는 글자가 역마살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가끔가다 이런 충살이 걸리게 되면은 이동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역마살이에요. 자, 거기 9번을 보면 천을기인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천을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질 않아요. 이 육회에서는 내가 써봐도 잘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그리고 10번에 그 대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살이라는 것도 별로 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육효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천이살도 그렇고 상문조객살은 배우셔야 돼요. 상문조객살. 상문조객살은 이렇게 오늘 지금 일지는 이 점치는 태세를 그냥 천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가 이렇게 신묘년이 되는 거예요. 신묘년. 신묘년에는 이렇게 축, 묘진, 사. 이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글자와 뒤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이 조객살이라고 얘기하고 상문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세 번째, 뒤로 세 번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이걸 외우는 건 어떻게, 이제 이걸 보면은 그 글자에 앞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앞으로 세 번째, 뒤로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상문조객살이라 그러는데, 상문조객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점쳤을 때 이 육규점을 치면은 이렇게 하면 곤톨,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우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오늘 금년 태세가 신사년에 점을 쳤단 말이에요. 신사년에 점을 치면은 앞으로 세 번째가 이게 조객살이 되고 미토가 상문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네 개의 상문조객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누가 죽어가지고 상복 입을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상문조객이 다 들어왔을 때 네 개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나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네,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 점을 쳤을 때 네 개의 상문조객이 다 들어있으면 당신 올해 상당할 일이 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 통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문조객. 그래, 이거는 금년 태세로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태세. 이게 자축인묘진사. 내년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인가, 오가. 인가, 오가. 4년에는 묘와 미가. 이런 식으로 상문조객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문조객살 들어가면은 그 집안에 죽는 걸 내가 봤거든요. 자, 이것으로서 육효를 이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제 배우셨고, 이제 육친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육친. 상문조객인데 같이 들어와야지. 예. 그냥 상문살만 들어오면은 상가 갈 일이 있는 것이고, 조객살이 들어오면은 누가 죽을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조객이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육친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육친은 생략을 하겠고, 일단은 육친은 다음에 붙이는 걸로 하고요. 이 12절기가 있고 뭐예요? 24 뭐예요? 22 생각이 안 나네. 24개 12절기라 그러나요? 24절기라 그러죠. 24절기. 24절기, 그죠? 24절기 중에서 12개가 있잖아요, 또. 이걸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입춘이죠. 입춘. 다음에 뭐예요? 경칩, 충분, 입경청. 제가 그냥 이걸로 한문을 안 쓰고 그냥 할게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육회점을 쓸 때 이렇게 6월달, 이 술월달 이런 식으로 점을 친단 말이에요. 쓸 때. 근데 이게 6월, 술월이 어떻게 쓰냐면 음력으로 우리가 소위 따지는 음력 달력으로 8월 이런 걸 가지고서 이 6월달로 쓰는 게 아니에요. 9월 이런 걸 가지고서 음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쓰냐면 이건 다 우리는 절기를 가지고서 따지는 거예요. 절기.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봄은 입경청. 그러니까 입춘, 경칩, 청명. 이걸 가지고서 또
이렇게 입춘절이 들어와야지 인월이라는 표현을 쓰고 경칩이 돼야지 묘월이라는 걸 쓰고 청명이 돼야지 진월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입경청. 다음에 입하, 망종, 소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게 이 4월, 5월, 미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아직 소서절이 지나지 않았는데 달력으로는 음력 6월 달로 6월 뭐 3일 됐어. 달력으로. 이게 그래도 이것은 소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5월 달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가죠? 그리고 임백한, 입추, 백로, 한로. 임백한 맞나? 다음에 입동 뭐예요? 대설, 소한. 거꾸로인지 모르죠. 대한, 소설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오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원령을 쓸 때 이걸로 쓰셔야 돼요. 그래 지금은 백로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한로가 10월 7일인가 8일인가 넘어오는데 그때부터 또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선생님들이 따지는 것에 이 사람들이 따지는 것에 그 음력으로 따지는 줄 알고 있는데 음력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절기로 따지는 거. 절기 24절기로 12절기 24호다. 24호 깜빡 잊었네. 12절기 24호 맞죠?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딱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6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